지난주에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뭐냐면 그 10년 만에 현대자동차가 생산직, 기술직을 채용을 하는데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습니다.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고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기술직 평균 연봉이 1억에 정년 보장, 그다음에 저거죠. 자동차 사면 뭐 30% 할인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업 직원들까지 들썩 홈페이지가 지금 마비가 될 정도니까 이 지금 지난주에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킹 산직, 킹 산직이라는 게 이거죠. 저 생산직이 엄청 좋네 이런 거. 지금 10년 동안 안 뽑다가 이번에 뽑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현대차 생산직하고 7급 9급 공무원 중에 어느 게 좋냐 이런 거. 그다음에 현대차 기술직하고 대기업 화이트 칼라하고 어느 게 좋냐 이런 비교글이 막 넘쳐나고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스펙입니다. 무스펙. 여기 커뮤니티에 보면 나사를 돌릴 수 있는 건강한 신체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지금 성별, 연령, 전공 불문. 그래서 사진 보면 젊은 여성도 많습니다. 성별, 연령, 전공 불문. 그러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연봉이 1억이니까 이 정도면 지금 로또라는 말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를 돌릴 수만 있으면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실제로 제가 그 현대자동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은 대졸 젊은이들도 많다고 해요. 직원들이 생산직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화이트 칼라하고 생산직에 대한 그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 현대자동차 정도 되면 돈을 이 정도나 주고 저 정년 보장해주면 뭐 화이트 칼라가 무슨 소용 있어?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근데 뭐 실제로 얼마나 많이 지원할지는 모르지만 이걸 보시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그 아주 대표적인 경제신문 칼럼입니다.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지원자가 몰렸다. 킹산직이다. 그러니까 왕하고 생산직의 합성어. 근데 지금 이것의 문제는 뭐냐. 이런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제한적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다. 이라고 지금 썼어요. 매일경제가. 이런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얼마 없다. 대기업하고 비정규직 차이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연봉 1억이나 되는 기술직이 너무 작아서 문제다. 노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신문들 칼럼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이 현대차의 1억짜리 생산직을 700명 뽑는데 여긴 뭐 지금 400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몰린 것은 너무 이런 좋은 일자리가 너무 적어서 그렇다.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그 노조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조금 그거보다는 복잡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현대차가 어떻게 이렇게 그 연봉 1억을 나사만 돌리면 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자리인데 어떻게 1억이나 평균 연봉을 줄 수 있고 정년 보장을 해주냐? 현대차는 시간당 그 차량 생산 대수가 평균 45대로 현대가 엘라바마에 갖고 있는 공장의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계속 얘기된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외국에 갖고 있는 공장에 비해서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가 너무너무 적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자동차를 만들지를 외국에서는 조정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 투싼하고 산타페가 더 인기가 있으면 그걸 더 생산하고 아반떼하고 소나타가 인기가 없으면 그걸 덜 만들면 되는데 울산 공장에서는 차종별 생산량이 어렵다. 이게 조정이 어렵다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차종에 따라서 조정을 할 때 노조 허락 받아야 된다. 왜냐? 이쪽 생산 라인에 일이 많아지면 이쪽에서 돈이 더 많이 벌리잖아요. 저쪽 생산 라인이 손해본다고 노조가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지들끼리 나눌 생각은 별로 안 하고. 두 번째, 편성 효율이 울산은 50%밖에 안 된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논다는 의미다. 알라베마는 편성 효율이 90%다. 지금 아까 노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결론은 맞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산성이 낮은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연봉을 유지할 수 있냐. 지금 이 박태주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90년대 초반에 그 정부 공공기관의 노조 운동을 이끌었던 우리나라의 화이트 칼라 노조 운동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현대자동차의 이제 전문가가 돼서 이분이 한 얘기예요. 현대자동차는 노하고 사가 담합을 해서 노사가 갑이고 비정규직하고 하청기업이 을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노사가 자동차가 잘 팔리니까 서로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파업을 하면 이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노사가 담합을 해서 비용을 다 비정규직하고 그 하청 노동자한테 다 떠안기고, 그러니까 하청 단가를 낮추고 자기네가 노사 담합을 해서 나눠 갖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이렇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생산성이 이렇게 나쁜데도 돈을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비용을 비정규직하고 하청업체에다가 다 떠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맨날 파업하는 척 하지만 그 파업은 경영진은 파업 때문에 임금 올려줘야 된다고 그 핑계 대는 거고, 노조는 임금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파업을 하고 결국 파업도 쇼다. 여기는 내부 설득력 카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지적돼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대자동차의 1억짜리 생산직이라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 그 비정규직과 하청을 그 대가로 자기들의 그 이득을 챙기는 대기업의 노사의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평균 1억짜리 굉장히 그 킹산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신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민노총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 근로자 간의 그 연대의식이 있다면 이게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하청 근로자들 돈 조금 주고 자기네가 이렇게 다 가져갔겠냐는 거죠. 또 이거 기억나시죠?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가 뭐냐면 자동차 업계 연봉이 거의 1억인데 사실 자동차 아까 보셨잖아요. 나사만 조이면 된다. 나사만 조이면 되는 일자리라면 연봉 3,500에서 4천만 받고도 일할 젊은이들이 쎄고 셌다. 그래서 광주에서 공장을 만들면서 현대가 위탁 생산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이 캐스퍼라는 이 소형차를 광주 공장에서 만들기로 한 거죠. 위탁 생산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3,500만 원이니까 52시간까지 쭉 하면 4천이 좀 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만들 때 현대차 노조가 엄청 반대했습니다. 민노총도 반대하고. 왜냐? 뭐라 그러냐? 저임금이 고착화된다. 임금 질서를 훼손시킨다. 이러면서 현대차 노조하고 민노총이랑 반대를 엄청 했습니다. 근데도 이거예요. 광주 글로벌모터스죠. 광주 일자리 신입사원 채용 열기가 경쟁률이 당시에 2021년에 68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 되는 연봉에도 나사만 돌리면 된다는 생산직에 7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현대자동차 노조하고 민노총은 무슨 그 권리로 이걸 만들면 안 된다라고 임금 질서를 훼손한다고. 저 얘기는 뭐냐면 현대자동차 근로자들, 지금 연봉 1억씩 받는 근로자들이 만약에 직장을 관두면 다른 데 가서 절대 1억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광주 공장에서 캐스퍼 만드는 근로자들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 만드는 근로자들하고 스킬이 차이가 없다는 거죠. 능력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한쪽은 4천만 원 받고 감사하게 받고 한쪽은 지금 1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1억 받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밖에서 사람들 잘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박태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비정규직이나 하청 쪽에다가 비용을 막 전가하고 자기네들은 지금 효율이 굉장히 낮은 생산성이 낮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임금이 1억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매일경제에서 지적한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저런 짓 안 하면
그 중간 어디로 지금 연봉을 좀 더 낮추고 생산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외국에 공장 지을 일이 없잖아요. 그 외국에 공장 짓지 않고 국내에서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요만큼 뭉쳐가지고 연봉 1억. 그리고 작업하면서 왜 핸드폰 보는 장면들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사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번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채용되는 젊은이들은 그거 자체로 그 젊은이들은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 젊은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로또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저런 로또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광주에 가서 4천만 원 받고 이쪽에서 1억을 받는다면 그 중간 어디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중간 어디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저는 심경이 복잡했습니다.